다른 아이들은 벌써 단어를 말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 외계어 소리만 내요. 단어가 시작되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단어만 쓰고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지아이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발화입니다. 무발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들으면 아이가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려지고 또 나아가서 계속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상이 드셔서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는 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만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죠.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무발화인지 아닌지부터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무발화인 건지 아닌지를 저 이지쌤과 함께 정확하게 알아볼 겁니다. 아이의 말이 느리면 병원이나 센터에 가셔서 검사 혹은 진단을 받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진단명을 듣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나 센터를 가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실 수 있어요. 언어발달 지연 혹은 발달 지연, 또 언어장애, 지적장애, ADHD,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등.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들 중에 무발화라는 진단명은 없죠? 무발화는 하나의 진단명이 아닌 아동이 보이는 일종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열이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열이 나는 건 상태죠. 이 상태 하나로 정확한 약을 처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선 진료를 보고 독감이나 인후염, 코로나 이런 식으로 진단명을 받은 뒤 그에 맞는 약을 받습니다. 무발화도 일종의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우선 열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를 정확히 살펴봐야 하듯이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무발화 상태인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이지쌤, 무발화를 따로 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나요? 말 못하면 무발화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말을 못한다인 게 정확하게 어디까지의 기준인 거냐는 거죠. 아이 입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면 그게 무발화인 걸까요? 아니면 엄마에서 이 소리는 나온다. 그럼 무발화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엄마 소리를 내기는 내는데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이 엄마 소리를 남발해요. 그럼 이 친구는 무발화인가요? 아닌가요? 언어 발달 관련된 연구자들과 학자들이 무발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를 살펴봤어요.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무발화의 유무는 의미 있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의미 있는 단어를 쓰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는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조금 느려요. 그런데 엄마 소리는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지적 차원에서 아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엄마라는 소리가 나의 생모친을 지칭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이게 인지가 안 된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단지 내가 엄마라는 이 소리만 낼 줄 아는 아이라면 그냥 아무 때나 이 소리를 자주 낼 겁니다. 엄마, 엄마, 엄마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행동적 차원이에요. 엄마라는 이 소리가 나의 생모친을 지칭한다는 것을 인지는 했어요. 그럼 행동으로도 상황에 맞게 이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엄마를 부를 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등에 엄마인 여러분에게 아이가 이 소리를 행동 표현하는 것이죠. 엄마를 보면서 엄마 하고요. 만약 인지적 차원, 즉 아이가 알고는 있는데 행동적 차원, 즉 사용은 안 한다. 이러면 엄마라는 발화가 아직 궁극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즉, 발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이가 어떤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가진 뜻을 인지하고 그걸 필요와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무발화에 해당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 중 하나라면 지금 우리 아이는 무발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 우리 아이가 아직 소리 자체를 잘 안 냅니다. 소리를 인지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적절하게 쓰지도 않아요. 두 번째 경우, 아이가 인지력이 좀 있어서 엄마라는 소리가 엄마를 뜻하는 것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적으로 이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자꾸 몸짓만 쓰려고 하거나 엄마라고 할 수 있으면서 그거는 안 쓰고 으아 같은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로 냅니다. 세 번째 경우, 아이가 표현은 합니다. 엄마 엄마 하기도 하고 막 혼자 노래 엇비슷하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행동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엄마 이 소리를 아무 때나 하고 또 다른 단어나 외계어 같은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쓰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면 우리 아이가 무발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처럼 아이가 대부분의 소리를 아예 못 내는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어린 시기부터 걱정을 빨리 시작합니다. 왜? 지금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요. 대부분의 언어발달 연구에서 아이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첫 단어, 의미를 가진 첫 발화가 나와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24개월 경에는 이렇게 의미를 가진 단어가 50개 가량까지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럼 빠르게 걱정을 시작하게 되고 찾아보시다가 이렇게 이지쌤을 만나게 되세요.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가 겉으로 봤을 때 소리는 나오거든요. 엄마 소리는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 몇 개 정도 단어 소리가 나오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터질 것처럼 외계어 같은 소리로 평상시에 막 제잘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곧 될 것 같다. 아니면 첫낱말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단어가 더 많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소리 자체는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해도는 오르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발화의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는 좀 더 크게 되고 부모님의 걱정의 크기도 같이 커지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지쌤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의미를 갖고 인지적, 행동적 차원이 모두 충족되고 있는 상태인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 말인즉슨 아이가 자신이 쓰는 말소리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은지 또 이거를 상황에 맞게 잘 쓰기까지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발화 상태일 수 있음을 자각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지 아이.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무발화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무발화는 일종의 상태이다. 이 상태가 추후 어떤 진단으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현 발화 상태가 무발화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한다. 두 번째, 무발화의 여부는 의미 있는 단어의 여부이고 이 의미 있는 단어는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을 둘 다 살펴보아야 한다. 아이의 소리를 못 내는 단계인지 이해하는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지 사용하는 행동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우리 아이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였어요. 이지쌤이 무발화 아동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지 않은 분들은 기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봐주세요. 우리 이지 아이를 찾아와 주시는 독자님들 중에는 찐 노력파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도움을 드리려고 유튜브 외에 다른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지 아이만의 공간에서 우리 아이 맞춤 언어 증진 강의 자료들을 준비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